오, 밀어. 오케이, 됐다. 그치. 자,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이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경에 자연 건조된 미이라입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된 미이라를 보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은 이게 부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이라였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교수님 보통 보면은 미라 이렇게 붕대로 찡찡 감아놓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붕대는 이제 미이라의 부패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붕대 하나로 그게 가능해요? 부패 막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붕대로 감아서 부패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붕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티 일세. 와, 저게 남아있다고요? 되게 리얼하다. 멀쩡한데? 말이 안 돼. 와. 진짜로. 도대체 뭘 바른 거야? 야. 눈 뜰 것 같아. 말할 것 같아, 지금. 저기요? 첫 번째 단계는 머리 안에 있는 뇌를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고대 이집트 장인들은 놀랍게도 뇌가 빨리 부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뇌에 효소가 있어서 빨리 이제 썩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미이라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뇌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빼내? 오 그게? 마이 갓. 그래서 코 안에 뇌와 연결돼 있는 그 뼈가 있는데요. 그 콧구멍 속에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안쪽 그 뼈를 부순 다음에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어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짜증난데? 뇌를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몸에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패가 되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그냥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장기를 적출한다. 그래서 미이라 장인들이 뇌도 빨리 썩지만 장기에도 이제 특히 소화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하고 박테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기를 적출을 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몸 안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장기 중에서 심장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저울에 심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은 이상적인 사후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심장만은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이 이제 적출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보관. 그렇죠. 네. 어디다 놓지? 그래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낸 장기가 위, 폐, 간, 그다음에 이제 창자, 소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살아갈 때 필요한 장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뇌하고는 달리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텅 빈 머리에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나무찐을 흘려 넣었습니다. 왜 우리 신발에다 모자 쌀 때 찌그러지지 말라고 뭐 넣어놓잖아요. 오. 약간 그런 충전재. 역할이-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자, 그래서 나무찐이 이제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으면 머리 모양이 둥글게 유지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 안팎에 소금 성분인 나트론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이 나트론의 알칼리 성분이 이제 박테리아도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지방질로 돼 있는데 세포막을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또 바꿔줘서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몸에다가 향나무 기름이 함유된 밀랍 용액, 이걸로 시신을 마사지해 줍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바로 붕대로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미이라를 이제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듣다 보니까 사람 껍데기만 남기고 다 빼버리는 거네요.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관을 보실 텐데요. 관은 계층에 따라서 뭐 나무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석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관에 넣어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한 70일 정도, 그래서 70일이 소요가 됐고요. 육체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된 미이라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세미 씨, 예. 이집트 미라 중에 좀 특이한 미라도 있어요? 예, 황금 혀를 가진 미라가 있거든요. 그 미라는 원래 혀가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사후 세계에서 말할 수 있게끔 황금 혀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미라가 있어요. 외치는 미라. 그 미라는 한 왕자의 미라인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서 사형된 거예요. 절규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야, 진짜 리얼하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왕하고 왕족, 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조차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미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기에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미이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퀴즈. 19세기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이라 옆에 있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미라를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로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여행을 온 서양인들 사이에는 미이라나 아니면 미이라가 들어있던 관을 기념품으로 구매를 해서 귀국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이라를 갈아서 만든 무미야라는 거였어요. 갈아서 먹어요? 네. 에이? 어머 어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미야라고 써 있죠. 무미야는 이제 이집트 말로 알아요. 미라라는 미라라는 그렇죠. 뜻이고. 예. 미이라를 감싼 붕대가 희귀한 허브하고 향유 그리고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모략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는데 이 천에 상당한 약효가 있다. 이런 소문이 유럽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천을 감았던 미이라도 약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죠. 참, 진짜. 그래서 미이라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노점상에서까지 미이라를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 야스민 씨 또 과거에 유럽인들이 미라를 이용해서 뭐 만든 게 또 있답니까? 네, 그 약으로도 썼었는데 또 약 말고도 그림 그리는 물감으로도 만들었었거든요. 그 미라 피부를 갈면은 갈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워미 브라운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브라운 톤 느껴지잖아요. 네. 그 머미 브라운으로 뭐 그림자나 뭐 갈색, 명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람세스 2세가 사망하고 60년도 채 안 된 어느 날
람세스 2세의 무덤이 도굴꾼들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이라를 제외한 값비싼 부장품들이 모조리 도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무덤을 관리하던 신관들이 고심 끝에 파라오 2세의 미이라를 다른 왕과 왕비, 왕족들의 미이라와 함께 비밀 장소에 옮겨서 철저히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엄한 데서 발견된 거구나. 그리고 3000년 뒤에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람세스 2세의 미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에 키가 173cm 정도, 그리고 상당히 와.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네요. 예.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거죠.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잘생겼다. 멋있어. 반듯하신데요. 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람세스 2세는 많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대 이집트 최고 황금기를 이끈 람세스 2세는 정통 파라오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라오가 된 거예요?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된 것은 운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로또예요? 그 할아버지는 후계자가 없었던 왕 때문에 본인이 운 좋게 파라오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됐고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25세, 25살의 나이에 고대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6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 오래 굉장한 계셨네요. 네, 경우입니다. 맞아요. 장수하셨네. 예,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는데 람세스 2세는 무려 91세 정도까지 파라오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혜수미 씨,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람세스 2세는 이제 정력 왕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남긴 자녀만 보면은 100명 정도 된다. 1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썰이 있는데 뭐 400명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건강한 남성으로 여왕이 400명인 거예요? 아니, 애가. 한 명이 자녀들이요. 400명을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왕이 4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죠. 한 100명일 수도 있죠. 아니 모르죠. 네.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 여러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문이 이제 의학 기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동시대 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부인과였어요. 산부인가요? 예.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던 히타이트의 왕이 자기의 누이의 그 불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요. 불임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밀과 보리에 소변을 누워서 이것을 체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거품량. 거품량.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요. 거품이 많으면 당뇨병 의심이 되거든요. 부인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저 때 이미 테스트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테스트? 임신? 테스트기. 그럴 것 같아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놀랍게도 임신한 여성이 밀과 보리 씨의 소변을 보자 70%의 확률로 싹이 났어요. 네? 싹이 났어요. 네? 진짜요? 말도 안 돼. 미국 국립보건원은요,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증폭되는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종자의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어머. 설명을 와 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야? 뭐지 저게? 뭐지? 이건 발인데? 발등에다가 뭘 한 건데? 오호대 같은데 뭐지? 인공 발가락. 그렇죠. 예. 마치 사람의 발 모양인 이것은 엄지발가락을 나무로 만든 의족입니다. 에? 발에 잘 부착시키려고 가죽 덮개를 이제 이용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죠. 와, 그래서 발이구나. 엄지발가락만 안 써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형물이죠. 예. 보형물의 발굴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짜 말도 안 양수민 씨 된다. 고대 이집트 신기한 의학 기술들이 있네요. 네, 나름. 맞아요. 더 있나요? 네,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인류 최초로 비임약을 만들었었대요. 고대 이집트 때.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악어의 배설물하고 아카시아 잎하고 꿀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임약을 만들었는데 그 여성 체내에 놓으면은 이제 임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돈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혼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이제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뭐 재산 분할도 그렇고 뭐 남편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줬어야 했고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위자료까지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차를 뭐 보면은 재판하는 그런 법정이 있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몸을 씻을 때는 소금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우유하고 꿀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을 할 때는 공작석, 푸른 공작석이 있고요. 그다음 터키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빻아서 눈꺼풀에 발랐습니다. 우와. 아이섀도우와 똑같죠? 아이섀도우. 그리고 붉은 염료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손톱이나 발톱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박이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니 여성들은 뭐 고대 이집트 때부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남성들도 치장을 한 게 있나요? 예. 남성들도 멋부리기를 좋아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종종 사용한 거,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발. 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들어봤어요. 그 칼 단발. 맞아요. 당시 많은 이집트인들이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었는데 공식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발들을 사용했습니다. 뭐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말총 이런 다양한 재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발에 최초로 이것을 사용한 인류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발? 양말! 발가락 양말. 아니 그냥 양말 아니야? 발가락 양말 아니에요? 발가락이 자, 아니지? 낙타 양말이에요? 바로 아시네요. 양말입니다. 아니 왜 두 개밖에 안 해놨어? 사람이 신는 양말이. 발가락 양말하고 이제 흡사한데요. 줄무늬 패턴이 있어서 이제 귀여워. 이쁘다. 화려한 양말이죠. 우와, 저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양말을. 그래서 빨간색은 식물의 뿌리, 그 파란색은 대나무잎,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용접꽃이라는 이제 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말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생활용품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기도 했어요.